자, 이제 갈게요. 11페이지 우측 하단 보시면 뼈그림 하나 있죠? 혹시 이 그림 본 적 있으세요? 이게 그 마이클 보일의 조인트 바이 조인트 어프로치라는 그림인데 되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뭔 말이냐면은 자, 한번 유심히 보시면은 그 관절마다 동그랗게 쳐져 있고 모바일이 있고 모빌이 있고 스테이블이 있죠. 이게 어제 에어컨 틀고 자서 목이 안 들리네. 목이 원래 좋은데 모바일이 있고 스테이블이 있어요. 뭔 말이냐면은 관절은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동성이고요. 하나는 안정성이에요. 이 친구들의 역할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가동성을 이제 담당하는 관절에는 안정성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조금 더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추, 자 허리. 허리는 안정성이 중요할까요? 가동성이 중요할까요? 안정성. 허리가 막 움직여. 되게 부드럽게 막 180도 회전돼요. 디스크가 남아서 다 갈려버리겠죠 안에서. 이런 원리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동성이랑 안정성은 교차돼서 나타나요. 계속해서 교차돼요. 자, 발바닥부터 가볼게요. 자, 발바닥. 발바닥은 안정성일까요? 가동성일까요? 자, 발바닥은요. 자, 안정성이죠, 안정성. 자, 안정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발아치 중요한 거 아시죠? 발바닥의 근육이 안정적으로 잘 활용돼야 아치가 형성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 바로 위에 있는 발목 관절은 보세요. 발목 관절은 잘 움직여야 되죠. 얘는 가동성. 무릎은요? 또 위에 있는 무릎은 안정성이죠. 이 친구 더 펴지면 어떻게 해요? 아프겠죠. 무릎은 일단 번외인데 관절의 유형들이 있잖아요. 경첩 관절이 있고요. 융기 관절이 있어요. 요 무릎은요. 보통은 경첩 관절이라 생각하시거든요. 요 움직임만 일어난다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미세하게 외전과 내전이 존재하죠. 요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친구는 안정성이 필요한데 보통 여성분들 문제 생기는 게 무릎에 백리 뒤로 밀려버리죠. 무릎 아파요. 그러면 자, 또 위에는 고관절 어때요? 고관절. 이 친구는 가동성을 담당해요. 그 위에 있는 요추는 안정성이고요. 그 위에 흉추는 또 가동성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교차돼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은 안정성이 필요한 관절에 통증이 많이 생기거든요. 허리 아픈 사람, 무릎 아픈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많죠. 반면에 뭐 고관절 아픈 사람, 또 뭐 흉추 아픈 사람 이런 사람은 크게 별로 없어요. 상대적으로. 가동성이 부족하면 안정성이 그만큼의 가동성을 대신 희생하고요. 그래서 통증이 생겨요. 자, 적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를 볼게요. 이 정도는 사실 제가 이 뼈다귀를 펼친 게 아니라서 이게 다리를 뽑아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어쨌든 자, 보시면은 여기 흉추 하부가 있죠. 자, 흉추는 12개예요. 흉추는 7개, 흉추는 12개, 요추는 5개고요. 갈비뼈가 왜 12개일까요? 흉추에 붙었어. 그래서 12개예요. 그래서 여기가 흉추 12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갈비뼈 12번째가 있는 데가. 자, 흉추 뭐 11번, 11, 12번은 흉추 하부라고 해요. 이 친구들은 흉추는 가동성을 담당한 친구인데 그 중에서 이 하부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시상면의 가동성이에요. 수평면의 가동성 하면은 회전이 잘 돼요. 근데 시상면의 가동성이라는 거는 굴곡과 신전이 잘 일어나야 돼요. 수평면의 움직임, 시상면의 움직임, 관성면의 움직임 요거는 관절의 움직임을 다 알고 계셔야겠죠. 어쨌든 이 친구는 시상면의 가동성을 담당하는데 만약에 선생님들이 계속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얘 뒤로 튀어나와 버리거든요. 이 친구들이 뻑뻑해졌어. 그러면은 요 아래에 있는 요추가
이 시상면의 가동성을 대신 보상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굽힐 때 아까처럼 뭐 집을 때 흉추가 잘 굴곡되어야 되는데 얘가 뻣뻣하니까 요추가 앞으로 굴곡돼 버리는 거죠. 많이 움직이면 그만큼 통증이 생기는 게 안정성을 담당하는 관절이에요. 또 한 가지 예로 가만히 서 있을 때 요 고관절의 굴곡 각도는 120도거든요. 그러니까 무릎 핀 상태에서는 8, 90도인데 굽히면은 120도가 정상이에요. 저는 지금 바지 때문에 안 올라갔죠. 만약에 제가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올려야 돼. 움직임을 취하는데 올려야 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허리를 굴곡시켜서 올리겠죠. 고관절의 가동성이 딸리니까 요추에서 그만큼 희생하는 거죠. 보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안정성을 담당하는 관절에 통증이 생겨요. 자,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무릎이 아플까? 자, 뭐 스텝업, 뭐 런지 이런 걸 할 때 무릎이 아파요. 요거는 보통 그 발목이 안 좋아서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무릎은 조금 예인 게 보통은 가동성 때문에 안정성이 희생당하잖아요. 무릎 같은 경우는 발바닥의 안정성 때문에 안정성이 희생당해요. 요거는 뒤에서 하지 파트 할 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예외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하니까 이런 예시들 잘 알고 계시고요. 뒤에 넘어가서 신경부착.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어떤 문제점을 개선할 때 근육만 보는 게 아니라 관절도 같이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요. 냅다 길이끝만 계속 풀어주는 게 아니라 허리가 왜 아픈지 생각하다 보면은 분명히 어떤 관절의 문제도 우리 접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론들을 알고 계시면 파악이 가능하겠죠. 자, 신경포착. 얘는 뭐냐면은 이상근 이상근? 그 이상근 증후군 들어보셨어요? 이상근이 뒤에서 밑에 태골부터 성골까지 요 정도 각도로 이렇게 붙거든요. 이 친구가. 근데 요추에서 이렇게 아래로 진짜 이만한 좌골신경이라는 게 내려와요. 이상근은 좌골신경을 이렇게 덮고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좀 방향이 피나나? 방향이 다르기도 해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앉아 있는데 다리를 꽈요. 그래서 이제 한쪽으로만 앉아. 이상근이 계속해서 압박받고 늘어나고 있어요. 근육이 텐션이 올라가요. 긴장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신경을 눌러버릴 수 있겠죠. 그게 이상근 증후군이거든요. 이상근이 좌골신경을 눌러서 통증이 아래로 방사되는 거. 이게 이상근 증후군이에요. 신경포착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육이나 어떤 다른 구조물이 신경의 문제를 이제 일으켜서 통증이 생기는 거. 신경포착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부위에 통증이 생기지 않고 원위부, 더 원쪽 부위에 통증이 생겨요. 신경은 근위부에서 원위부로 뻗어나가거든요. 자,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케어를 할 때 근육만 푸는 게 아니고 관절도 건들 거고 신경 자체를 이완시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신경 자체를 컨택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우측에 있는 뭐 뼈, 근육 요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건 아셔야죠. 자, 힘줄. 자, 힘줄, 영어로는 텐던. 요 세 개는 같은 용어죠. 근육과 뼈를 이어주는 구조물이라고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힘줄, 텐던. 자, 반면에 인대는요. 뭐 인대, 리가먼트. 이 친구는 뼈와 뼈를 연결시켜주는 구조물이죠. 인대와 건의 차이점은요. 일단 색이 달라요. 건은 좀 빨개요. 인대는 하얘요. 빨갛고 하얗고의 차이는 혈관의 차이예요. 혈관의 차이. 혈액순환이 되고 혈액 공급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거든요. 혈액 공급이 안 되면 우리 몸은 그 혈액을 통해서 뭐 산소나 영양분을 옮기는 거 아시죠? 인대는 그래서 회복이 잘 안 돼요. 한번 다치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재건술이라는 다시 인대를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죠. 힘줄 같은 경우는 보통 염증이 생기고요. 회복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 차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MMT는 도수 근력 검사인데 어떤 적절한 포지션에서 그 근육의 이제 해부학적 기능을 만들어주고 손으로 저항을 줘서 그 근육의 근력 검사를 할 거예요. 하는 이유는 기능을 보는 거예요. 이건 뒤에서 하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좀만 힘내세요.
이거는 저도 가끔 교육 들을 때 이론 들으면 굉장히 빡쳐요. 되게 지루해요 이거는. 자, 13페이지 아래 아나토미컬 오케이션의 다이렉션. 뭐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스페리어, 인페리어. 여기 스페리어 뒤에 이거 L 하나 붙는 게 인타예요. 뭐 메디어, 라터럴, 스페리어, 슈퍼피셜 팁. 이 정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영어랑 한글을 같이 외우세요. 분명히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은 막 섞여서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뒤에 넘어가 보시면은 그리고 시팅, 뭐 닐링, 뭐 한쪽만 무릎 꿇는 거 하프 닐링 이렇게 될 수 있고 시장면, 관상면, 수평면 이거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자, 자세 분류인데 요거는 요즘 같은 경우는 자세 그 분류를 딱 명확하게 몇 가지로 분류하지 않아요. 뭐 흉추는 뭐, 유추는 뭐, 뭐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용어 설명만 좀 드릴게요. 자, 카이포시스. 카이포시스라는 거는 후만을 의미 후만. 자, 정상적으로 흉추는 뒤로 후만되어 있죠. 자, 로도시스라는 거는 전만이에요, 전만. 로도시스 체형, 로도시스 체형 하잖아요. 로도시스 체형이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 체형이에요. 요추는 원래 앞으로 전만되어 있죠. 로도시스 커브가 있죠. 근데 우리가 쉽게 그냥 로도시스다. 허리가 앞으로 많이 넘어갔다. 전방경사가 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로도시스는 전만이라는 뜻이 경추도 전만되어 있죠. 척추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추 전만되어 있고, 흉추 후만되어 있고, 요추 전만되어 있고, 아래 뭐야? 천골, 데이커. 이 친구도 뒤로 후만되어 있죠. 계속 커브가 반복돼요. 자, 넘어와서 스윗백. 스윗백이라는 거는 골반은 앞으로 시프트 되어 있는데 몸이 뒤로 나와 있는 이런 체형이에요. 제가 스윗백이에요. 체형. 어떤 느낌이냐면은 앉아서 일할 때 되게 좀 편한 의자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누워서 일하는 사람. 이런 체형이 섰을 때 이런 식으로 돼요. 여기 스윗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플랫백은 척추가 평평해진 거. 플랫백의 유형은 보통 두 개예요. 앞으로 전만되어 있던 요추가 플랫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후만되어 있던 흉추가 플랫해지는 경우도 있고. 나눠서 봐요. 여기서 운동으로 같이 풀어낼 거고요. 뭐 스콜리오시스 같은 경우는 뭐 측만증, 측만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내반슬과 외반슬. 내반슬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해서 이제 오다리인데 내외 이렇게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안쪽에서 바깥으로 밀려 있는 게 안쪽에서 바깥으로 내 반슬 오다리, 그리고 바깥에서 안으로 S자리, 외반슬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선천적 오다리나 후천적 오다리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은 개선이 될까 안 될까? 정말 쉽게 해서 자, 저 보세요. 저 오다리예요. 약간 멀어져 있죠. 저는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교정 운동을 했을 때 어디까지 개선이 될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조금 앉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주고 앉은 상태에서 일단 붙이세요. 붙이면서 끝까지 다 펴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붙죠. 요거랑 차이점이 좀 생기죠. 이 정도는 교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 좀 벌어져 있죠. 요거는 경골 자체가 바깥으로 휘어있기 때문에 교정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선천적 오다리는 보통 이제 뼈 자체, 경골 자체의 휨이랑 같이 발생하고요. 후천적 오다리는 대퇴골의 내회전이랑 같이 발생을 해요. 보세요. 한번 적으세요. 대퇴골이 내회전은 이렇게 되면 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얘가 내회전 되면서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벌어져요. 그래서 오다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100%는 아니에요. 좀 다른 케이스도 있어요.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움직임, 관절의 움직임. 보세요. 견관절의 움직임은 뭐가 있어요? 견관절. 그리고 진짜 외전 내전 외전 내전. 스팸 8개. 좋은데. 선생 견갑골은 뭐 있어요? 고상, 허벅, 전후위, 상방선,
제가요 또 뭐 하는 거 좋아해요.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쉬는 시간 끝나고 다음 시간에 네 팀으로 나눌게요. 네 팀 나눠서 한 팀씩 앞에 나오실 거예요. 자, 눈을 감으시고요. 제가 저기서 얘기하겠죠. 발목에 배추 굴곡하세요. 고관절에 신전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모션을 드리면은 눈 감고 하시면 돼요. 한 명 틀리면은 마이너스 하나 해가지고 1등 팀은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제 커피 살 때 같이 사올게요. 괜찮죠? 인원이 지금 총 14분이니까 553죠. 553. 4명인 팀은 좀 운이 좋은 거죠. 554에서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1등 팀한테. 꼴등 팀은 뭐 없어요. 자, 쉬는 시간 끝나고 요거 이론 끝나고 할게요. 지금 이러지 마시고 일단 그리고 15페이지 움직임 요거 그 세 번째 거 하이퍼 있죠. 하이퍼라는 거는 이제 과도한, 하이퍼는 부족한. 아까 로도시스 설명드렸죠. 엄밀히 말하면 하이퍼 로도시스 해야 골반이 앞으로 많이 넘어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이퍼 익스텐션, 그 무릎에 백리 있죠. 백리 같은 경우는 하이퍼 익스텐션이에요. 자, 저는 백리가 아니라 약간 굴곡되어 있어요. 햄스트링이 너무 짧아가지고 약간 굴곡되어 있거든요.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하이퍼 익스텐션이겠죠. 이해됐죠? 하이퍼와 하이퍼는 구분하셔야 돼요. 자, 아까 아래로 내려와서 필라테스는 왜 누워서 할까? 필라테스 보면은 그 포지션이 나눠져 있죠. 뭐 있죠? 뭐 라인, 라인 말고 스파인, 프론, 뭐 사이드 라인, 또 뭐 있죠? 뭐 시팅, 또 뭐 있어요? 4포인트, 그렇죠? 네발 기자도 있고, 굉장히 많죠. 스탠딩까지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많이 누워서 하죠. 왜 누워서 할까요?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필라테스라는 운동 자체의 목적이라는 이제 같이 생각해 볼게요. 자, 재활 목적이고요. 아픈 사람들이 많이 운동을 하고요. 그 매트 할 때 맨 처음에 누워서 하다 섰을 때 딱 짠 하지 않아요? 네. 이제 나 건강해졌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요? 그 만들 때 아픈 사람이 필라테스 하면 건강해져요. 이거 아니에요? 진짜인데. 민주쌤이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뭐 얘기하다 말았지? 왜 누워서 할까? 왜 누워서 하는 운동이 많을까? 난이도가 낮은 거죠. 필라테스를 하는데 한 발로 서가지고 2, 3주를 막 필라테스를 해요. 잘 될까요? 파워 스태팅이 될까요? 자, 굉장히 불안해지겠죠. 지금 배울 요 BOS, 베이스 오브 서포트, 그 인체의 지지면이랑 COG는 무게중심이거든요. 이 두 가지는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운동의 그 난이도 조절에 기여하는 거예요. 프로그레션이랑 리그레션이라 해요. 프로라고 하면 앞으로를 의미하고 리는 뒤를 의미하잖아요. 프로그레션은 운동 단계를 계속적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리그레션은 운동 강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지율생이 운동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한테 이제 이거 계속 홈드랩을 시킬 거예요. 근데 목이 너무 아파. 여기만 막 펌핑돼요. 계속 수영쌤 못 봤죠? 없는 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이 운동 강도가 맞지 않은 거잖아요. 낮춰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낮출 거예요? 다양한 방법이 있죠. 가동력을 치료도 괜찮고, 네?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어쨌든 이 사람한테 우리가 짰던 시퀀스가 적용되지 않을 때 운동 강도를 낮춰줘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지지면을 바꿔주는 거. 인체의 무게중심이 낮고요. 바닥에 우리 몸이 많이 닿아 있을수록 운동 강도는 낮아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뭐더라? 사이 스트레치? 이렇게 무릎 꿇고 뒤로 이렇게 가잖아요. 힘이 일자로 만들어 놓고 그때 발목 어떻게 해요? 발목 펴요, 세워요. 펴는 게 이제 공식이죠. 세우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세우면 더 어려워져요. 면적이 줄어들어요. 펴면 더 쉬워져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자, 넘어가서 이제 근수축의 분류. 근수축은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이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다음 주에. 등장성 수축이 있고요.
등속성, 등축성이 있는데 우리가 볼 거는 등척성이랑 그리고 원심성, 부심성이에요. 자, 등척성 수축이 뭘까요? 힘은 써. 힘은 쓰는데 근육의 길이 변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이 벽을 밀고 있어요. 밀고 있는데 안 밀리죠. 왜요? 내 힘이 약해서 내 힘이 얘를 밀기 부족한 거죠. 힘은 주지만 근육의 길이 변화가 없어요. 이게 등척성 수축이죠. 자, 이 정도 이론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등척성 수축을 언제 활용할 것인가. 일반적으로요, 등척성은 초보자한테 적합해요. 지울 땐 중등도 잘 써요. 잘 써요, 확실해. 자, 회원님들한테 어떤 그 이제 움직이는 운동을 시켰을 때 그 타겟 머슬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이 친구를 강화시켜야겠다 하고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힘을 잘 못 받아. 그때는요, 등척성으로 운동 시키시면 힘을 잘 받습니다. 등척성 운동의 시간은 5초에서 10초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한 가지 플러스에서 초보자한테는 등척성 운동 수축이랑 그리고 도수 저항, 손으로 자극을 주는 거. 한번 해볼까요? 치마였구나. 치마 입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여기서 머리 쪽으로 하시고 그냥 몸만 돌려보시면 돼요. 이쪽으로 머리를 저쪽 볼까요?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하시고 이 손은 바닥을 집어넣고 중심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 상태에서 무릎을 벌려주는 크램핑.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좀 잡아놓고 좀 밀어보세요. 위로 좀 올려보세요. 천천히 내려주고 올려보세요. 힘이 잘 들어오네요. 잘하시는 거죠? 이렇게 받았어요. 자,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낼 수 있는 최대 가동 범위까지 만들어주세요. 천천히 올려볼까요? 그 상태에서 저 계속 밀어보세요.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내려주고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올려서 밀어주고 힘이 들어오죠. 그런 힘이 들어온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오래 유지하게 되면은 활성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요. 등척성 수축은 시간은 5초에서 10초 정도 설정하시면 돼요. 근데 한 세트를 30초로 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5초 줬어요. 그러면은 6번 하면 30초겠죠. 10초 줬어요. 3번 하면 30초겠죠. 이런 식으로 한 세트를 30초로 설정하시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5번에서 10번 그 정도 세트 반복하시면은 이 근육은 무조건 살아나요. 이해되죠? 들어가 보시고 이런 식으로 등척성 수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심성 수축이랑 부심성 수축. 원심성이라는 거는 영어로 익센트릭 컨트랙션.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수축하는 거예요. 자, 부심성 수축은요, 근육이 짧아지면서 수축하는 거예요. 접으세요. 선생님, 접으세요. 자, 만약에 제가 굉장히 무거운 덤벨을 잡고 덤벨 컬을 해요. 자, 이렇게 올라올 때 상완 이두근의 입장에서 이렇게 될 때 어때요? 어떤 수축일까요? 짧아지면서 수축을 하죠. 자, 이렇게 갈 때는요, 늘어나면서 수축을 하죠. 우리가 하는 운동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운동 동작의 뭐랄까 정석은요, 이 원심성이랑 부심성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 비율의 차이일 뿐이에요. 조절하냐 안 하냐. 자, 보세요. 들었어요. 짧아졌죠. 여기서 내려오는데 얘가 원심성을 안 해.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자, 반면에 삼두근 입장에서 요거는 컬 할 때는 이렇게 주관절을 굴곡할 때는 이 친구가 주동근, 이 친구는 기랑근이죠. 자, 이렇게 할 때 만약에 삼두근이 원심성 수축을 안 하잖아요. 이렇게 돼요. 이해되죠? 얘가 뒤에서 어느 텐션을 조절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운동할 때 올렸다가 이렇게 내리죠. 항상 원심성 수축을 하는 건데 그 정도의 차이예요. 이해되셨죠? 이 두 가지 수축의 종류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가 생기는 운동하고 생기는 그 근육통 있죠. 지연성 근육통. 그 친구는 원심성 수축을 할 때 더 많이 생기고요. 만약에 회원님이 나는 운동을 좀 뭐랄까 운동한 다음날 아파야 운동한 것 같아요. 그게 좋아요 하면은 원심성으로 많이 시키시면 돼요. 자, 근육의 상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근육의 이제 단축, 짧음. 단축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근육이 짧아져 있고요. 그리고 뭉쳐 있어요. 신장력의 제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리고 타이트, 긴장. 이건 뭐냐면요. 단순히 근육이 짧아지는 게 아니라 근육 자체가 긴장된 거거든요. 근육은요, 짧아져도 긴장을 하고 늘어나도 긴장을 해요. 짧아지면 긴장하는 거는 다들 이제 항상 할 수 있죠. 늘어나도 긴장하는 거. 특히 능형근 중앙승모근이 그렇거든요. 얘네는 어깨 이렇게 되니까 늘어나면서 긴장해요. 자, 쉽게 보세요. 요게 이제 근육이 자, 늘어나요. 어때요? 팽팽해지죠. 근육도 똑같다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운동을 시키는데 짧아진 근육이 있고 늘어난 근육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될까? 일단 짧아진 근육은 늘려서 정상으로 만들어줘야겠죠. 순서는요, 근막 이완 풀어주고 그리고 스트레칭 해주고 그 다음에 운동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원심성 운동 위주로 진행을 한다 했었죠. 짧아진 친구는. 자, 반면에 늘어난 근육은요, 일단 늘어나도 긴장해요. 긴장도가 높으면 운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늘어나도 근막 이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스트레칭은 굳이 안 해도 괜찮아요. 하면 시원하죠. 그리고 이 부심성 수축 위주의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등 운동할 때 흔히들 웨이트 많이 해보셨죠? 웨이트 할 때 등 근육 늘어났는데 맨날 그 흔들러 맨 처음부터 굴리잖아요. 들어 누워서. 그게 이제 보통 시원해서 하시는 거고 가장 쉬워서 하는 건데 이론을 따지면은 풀고 운동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그 아래 있는 것 중에 구축이 있어요. 구축. 자, 구축이랑 단축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단축은 일단 근육이 짧아졌어요. 그래도 물론 근력 자체는 약해졌겠지만 기능은 해요. 자, 구축은요 단축돼서 그게 오래돼서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기능을 못해요. 이게 구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아래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코어 근육은 어떤 게 있을까? 코어 하면은 네 가지 근육 떠오르시죠? 골반 기저근, 다혈근, 그리고 복행근, 한 가지 더 횡격막. 이 네 가지예요. 자, 이 친구들 보통 뭐 이너 코어, 1차 코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아우터 코어, 2차 코어는 뭐가 있을까요?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이게 그 책마다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데는 뭐 외복살은 내복살은이다. 어떤 데는 뭐 광배근이랑 대등근도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우터 코어라는 거는 이 1차 그 이너 코어의 기능을 보조하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성인승 유연성 어떠세요? 성인승 유연성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좀 뒤에 짧은 분 없나요? 선생님이요? 다리 올리면 괜찮아요? 아직? 선생님 누워보실까요? 칭찬드리고 이 상태에서 햄스트링 길이를 볼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고관절 굴곡 기능을 보고 능동적인 기능을 볼 거거든요. 자, 먼저 손은요 이렇게 손등을 이렇게 놓고 상태에서 이쪽 바디 모션 바로 했어요. 콧구멍을 냄새가 나는데 자, 발목을 좀 당기시고요. 자, 무릎 꿇고 자주총을 당긴 상태에서 오른발 천천히 들어볼게요. 최대한 들어오시는 게 최대한 드시는 왜 이렇게 되나? 지금 뭐 하셨어요? 자, 들어가주세요. 선생님 어때요? 좀 뻑뻑해요? 이 정도면은 여성의 가동범위를 넘어섰는데 어마어마하신 무용하셨어요? 보시고 손등은 이렇게 아래로 오고 잘하는 거 아니야? 오른발 들어보고 천천히 들어보세요. 사람들 왜 자, 쌤이 나갔어요. 너무 웃겨. 누워보세요. 자,
손등 이렇게 놓으시고요. 발등 90도, 발등 90도예요. 발가락은 당기지 마시고 발등만 당겨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들어볼까요? 왼발 몸을 들어보세요. 누가 로버트가 됐어요? 선영쌤이요? 지향쌤 로버트라는 거? 내리고 발등 좀 당겨놓고 들어보세요. 좀 들어볼게요. 최대한 연기하시는 거 아니죠? 다 해본 거 버벅버벅한 거 아니에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발등 당기고 천천히 한번 최대한 들어볼게요. 이 정도 높이에요. 지금 하는 거는 제가 수동적으로 드는 게 아니라 선생님 능동적으로 드는 거잖아요. 이런 액션을 취할 때 반드시 이 안쪽에 있는 이너코어는 수축을 하거든요. 얘네가 1차적으로 수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거예요. 자, 이 친구의 기능을 보조해주는 친구는 일단 광배근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양쪽 바닥을 꽉 누르세요. 꽉 누르고요. 이 친구 발등 당기시고 무릎 펴고 얘 바닥을 눌러보세요. 꽉 누르면 되는 건 힘든 거죠. 자, 이 친구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들었을 때 차이가 거의 없네. 이거냐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코어의 근력 문제가 아니라 신장력의 문제인 거예요. 자, 여기 누운 상태에서 바로 설명드릴게요. 17페이지 오른쪽 아래 하단에 보시면 ROM 있죠, ROM. 얘 먼저 설명 좀 드리고 갈게요. ROM은 레인지 오브 모션의 약자예요. 그리고 해석하면 이제 관절의 가동 범위거든요. ROM은 두 가지로 나눠봐요. 액티브 ROM이 있고요, 패시브 ROM이 있어요. 액티브는 보조자 없이 혼자 드는 거. 패시브는 제가 드는 거거든요. 자, 액티브는 뭘 보냐면요, 일단 세 가지를 봐요. 첫 번째로는 이 코어 근육의 정상적인 기능, 요걸 보고요. 두 번째는 주동근의 기능을 봐요. 자, 여기 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자, 고관절이 지금 굴곡하죠. 이때의 주동근이 뭐예요? 장묘근이 있고 대퇴 직근이 있겠죠. 뭐 TFL, 봉공은 여러 가지 좀 많긴 하지만 크게 두 개예요. 자, 이 친구들이 기능을 잘 하면은 많이 들 거고, 못하면 못 들겠죠, 약하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란근의 신장력을 봐요. 자, 고관절 굴곡의 기란근은 고관절 신전근이죠. 햄스트링. 뒤쪽에 있는 그 백머슬들의 신장력이 제한되면은 많이 못 들겠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친구의 기능은 정상이었죠. 왜요? 2차 코어를 썼을 때도 가동범위 똑같았기 때문에 1차 코어가 이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 제거되고 문제는 두 가지였을 텐데, 이렇게 들었을 때 앞에가 뻣뻣했어요? 뒤에가 뻣뻣했어요? 앞쪽이 더 당겼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쪽에 기능 문제도 있고, 자, 그리고 액티브랑 패시브랑 차이를 두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손 내리시고 선생님 혼자 들어보세요. 오른쪽. 자, 이 정도예요. 제가 더 올리면은 이까지 올라오죠. 이까지 올라온다는 건 선생님의 뒤에 있는 근육의 신장력은 이까지 되는 거예요. 이만큼 못 올린 이유는 이 친구의 기능 문제인 거죠. 이해되셨죠? 자, 정리하면은 액티브 ROM은 기란근의 신장력, 그리고 주동근의 정상 기능, 그리고 코어의 안정성을 보는 거고요. 패시브 ROM은 기란근의 신장력만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되셨어요? 들어가세요. 됐나요? 이거 헷갈리면은 나중에 좀 힘들어져요. 이해 안 되시는 분? 지금서 이해됐어요? 선생님 이해되셨어요? 액티브 ROM 한 번만. 액티브 ROM이요. 기란근의 신장력, 그리고 주동근의 기능, 코어의 안정성, 세 가지. 주동근이 약한 거는 네. 그냥 아까 물어봤잖아요. 그냥 네. 이런 걸로 상관. 그렇지 않고, 제가 더 들었잖아요. 제가 들었을 때 가는 범위가 실제로 햄스트링의 길이거든요. 선생님이 못 가는 이유는요, 앞에가 기능이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건 하나의 지표일 뿐이에요. 보통 그렇거든요. 보통 그 여성분들 잘 들었을 때 얘 막 지나갈 때 지표 지나가고요.
이게 짧아서 그래요. 그리고 짧으면 그 이제 가동 범위가 줄어들어요. 자 보세요. 이게 정상 근섬유예요. 이게 지금 정상 길이에요. 0. 0인데 자 근육이 0에서 이렇게 100까지 수축을 하죠. 0, 100 이렇게 수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늘어났어. 늘어났어요. 끝까지 못 가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끝까지 수축을 못하죠. 약해져요 일단. 자, 짧아졌어요. 어때요? 하다가 말죠. 그래서 늘어나서 문제가 생기고 짧아져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까 기능 들었을 때 얘가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더 못 든다 했잖아요. 이거 짧아지니까 더 못 가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죠? 자 어디 있었지? 이제 코어 근육은 누가 있을까 아니고 어떤 게 있을까? 오파죠. 자 SMR은 이제 셀프 마리오파트 릴리즈에서 자가 근막 이완의 약자고 도구들이 많이 있겠죠. 이 보유 수영 강좌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측에 올라가서 근육별 성향에 따른 트레이닝 컨셉. 자 근육은 속근과 지근이 있어요. 이런 그 책 보시면 행대책 보시면은 막 표로 나눠서 있는 거 아시죠? 자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필드에 가서 적용해야 될 거는 이제 모든 근육은 이 구성하는 근섬유의 비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요근이랑 대퇴측근 있죠. 이 친구는 고관절 굴곡의 주동근이에요. 근데 대퇴측근 같은 경우는 지근에 비해서 속근 섬유의 비율이 높아요. 반면에 장요근은 지근 섬유의 비율이 높아요. 뭔 말이냐? 굴곡을 빨리 시키면은 대퇴직근이 더 많이 쓰이고요. 천천히 시키면은 장요근이 더 많이 쓰여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타겟팅하는 그 머슬에 대해서 운동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겠죠. 자 대둔근 같은 경우는 지근 속근 비율이 5대 5예요. 자 근데 우리 힙업 하죠. 힙 볼륨 크게 만들고 싶잖아요. 보통 운동 어떻게 해요? 그렇게 빠르게 안 해요. 스쿼트, 런지 생각보다 느린 운동이에요. 절반만 운동하고 있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캐틀벨 스윙 같은 거 빠르게 힙을 수축시키잖아요. 이런 식으로 속근 섬유를 발달시키는 운동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섬유에 따라서. 대둔근은 5대 5다. 요거는 구글에다가 이제 근육 이름을 치시고요. 그 머슬 파이버 치시면은 다 나와요. 표가. 예를 들어서 뭐 글루투스 넥시무스 머슬 파이버 치면은 다 나오고. 구글은 진짜 뭐 구박사라 하잖아요. 다 나와요. EMG도 나오고 논문 결과가 너무 많아요. 쉽게 검색할 수 있고요. 자 거의 끝났다. 다 했다 이제. 자 근육 역할의 차이. 요거는 요 용어를 무조건 암기하고 계세요. 자 글로벌 머슬이 있고요. 로컬 머슬이 있죠. 자 글로벌은 일반적으로 겉근육 시스템, 겉근육이라 하고요. 움직임을 발생시켜요. 자 그리고 장력이 강하기 때문에 체형을 변화시켜요. 자 그리고 로컬 머슬은 속근육이라 하고요. 일반적으로 지근 섬유의 비율이 높고 체형을 유지시켜요. 글로벌 머슬은 움직임을 만드는 근육이고요. 로컬 머슬은 자세 유지근이에요.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근육. 자 로컬 머슬이라 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4가지 코어 근육 있죠. 걔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체의 모든 관절에는 로컬과 글로벌이 있다. 쉽게 말해서 인체의 모든 관절에는 코어 근육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깨의 코어는 뭐예요? 회전근개. 자 척추의 체간의 코어는 뭐예요? 아까 그 4개. 뭐 발목의 코어 같은 경우는 뭐 내재근, 뭐 후경골근, 장무지근 이런 식으로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모든 근육은 코어 근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관절에서는 로컬과 글로벌이 나뉜다. 보시면 돼요. 자 단관절 근육이랑 다관절 근육. 자 원조인트 머슬, 투조인트 머슬인데 아까 얘기했죠. 뭐가 더 얘기했더라? 그 이두, 햄스트링, 그 스트레칭 하겠어 얘기할 때 얘기했죠. 관절을 2개 격려하는 친구가 있다고. 원조인트 머슬 같은 경우는 격려하는 관절이 하나고요. 투조인트 머슬 같은 경우는 격려하는 관절이 2개예요. 자, 대퇴 사두근 중에서 내측 관근과 외측 관근과 중간 관근이 있죠. 이 친구는 무릎 관절이 움직이면만 기여하죠. 자, 대퇴 직근은 어때요? 슬개하 검부터 AIIS까지 붙어 있죠. 이 친구는 슬관절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고관절의 굴곡에도 관여하는 거.
운동법에도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은 보통 얘가 두꺼워져서 스트레칭